AI 붐이 반도체 업계의 붐이랑 동시에 이 전력기기 또 태양광 시장의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메타의 태양광 발전 구매 용량이 올해에만 무려 총 3기가와트를 넘어섰다고 대단한 합니다.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태양광이 좀 간헐적이라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가장 저렴한 게 태양광이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메타의 태양광 발전 소식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업종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데가 지금 관련 주고 급등했어요.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태양광 부각, 메타 1기가와트 전력 신규 구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죠. 메타가 지난주에 1기가에 육박하는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1기가와트 하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100만 가구가 쓰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자, 이 어마어마한 전력 어디에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에 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약입니다. 네, 뭐 데이터 센터 하면 바로 AI,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제일 핫하죠. 네. 지난주에 에이펙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산업계 관심이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물 AI 기업들이랑 이제 국내 기업 협력이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AI 데이터 센터가 대거 들어올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SK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주가도 막 급등락을 했죠. 이 AI 붐이 반도체 업계의 붐이랑 동시에 이 전력기기 또 태양광 시장의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메타 계약으로 태양광 업계가 붐업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 지금 AI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일단 루이지애나주에 5기가와트 규모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 있고요.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의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이것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엘파소에도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단지를 신설하겠다고 10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건설한다고 하면서 채권을 엄청 발행했어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조금 차갑기도 했는데 메타가 우리 과소 투자하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용량을 선행 구축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일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사실 뭐 AI 버블이다 요새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반응이 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뭐 좀 조심해서 볼 네. 필요도 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그렇죠. 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 이 기업들은 뭐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면 대규모 전력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 확보 경쟁에도 지금 치열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게 지금 막 기사로도 사실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가 이 태양광 계약을 이번에 이제 새로 맺은 거예요. 루이지애나주 하이페리온, 그다음에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의 북미 법인이 지금 텍사스주 러벅에 6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어가지고 여기랑 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고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전력 사업자 트리티 오크 클린 에너지하고 루이지애나주에서 2027년 이후에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 385메가와트 지원받는 계약서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메타가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전력 계약 맺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 계약 체결로 메타의 태양광 발전 구매 용량이 올해에만 무려 총 3기가와트를 넘어섰다고 대단한 합니다.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메타뿐만 아니에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위에서 재생에너지 업체랑 구매 계약 맺었다는 소식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난 5월에 구글은 6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및 저장 프로젝트 추진한다는 소식 알려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만 47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전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크런치가 태양광 발전은 저렴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술 기업들의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싸고
빠르다. 싸고 빠르다. 예, 이걸 그쵸. 이걸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맞아요. 사실 태양광이 좀 간헐적이라는 그런 단점도 네. 있긴 하지만 장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뭐 SMR 하는 이런 미래 기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아직 가동되지 않은 네, 기술이고 아직 상용 안 됐죠. 검증도 안 네, 됐잖아요. R&D 단계에 있기 네, 때문에 또 LNG 발전소 같은 것도 건설하려면 수년씩 걸리잖아요. 태양광은 평균 18개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가장 저렴한 게 태양광이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가 네. 없습니다. 사실은 태양광 또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원들이 가장 싼 발전원이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그런 주장일 수 있지만 네. 해외에서는 이미 벌써 몇 년 이전부터 검증이 된 거고요. 네. 게다가 특히 태양광은 풍력보다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음. 뭐 중동 지역이나 이렇게 땅 좀 넓은 지역은 한 2기가와트 이런 거를 1년 반에 다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원전이 1.4기가 우리나라 제일 큰 규모가 이게 10년, 15년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빠른 공급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 메타가 이러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루이지애나주의 전력은 이게 이제 이른바 EAC 방식, 그러니까 직접 재생의 전력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EAC라는 게 에너지 어트리뷰트 서티피케이트를 줄인 건데 제조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우리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했습니다라는 인증서예요. 그래서 1메가와트 단위로 인증을 해주는데요. 자, 우리 조금 유사한 개념 중에 RE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발전 사업자들이 우리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라고 인정받는 제도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발전 사업자들한테 우리 RPS 생산자 책임제도라는 거를 부여를 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그런 비율 같은 거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비율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비율을 채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네. 한데 뭐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REC를 구매하면 인증을 해주는 걸로, 왜냐하면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에 또 투자를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되게 유사해요. 배출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배출을 좀 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서 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비슷합니다. EAC도 제조업체들이 사실 아리백 선언하고 하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100%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AC라는 인증서를 사서 이 부족한 비율을 좀 채울 수 있게 네. 한 그런 보조적인 제도입니다. 네. 근데 차이점이 EAC는 꼭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게 무탄소 에너지를 인증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도 포함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메타의 계약으로 돌아가 보면요. 트리티 오크 클린 에너지가 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은 그냥 지역사회에 그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는 이 EAC만 구매해서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조달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걸로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탄소 배출하고 눈속임 하는 거다. 원래 이런 제도 처음 생긴 거는 아주 예전에 재생에너지 가격 비싸니까 재생에너지 좀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일 뿐인데 지금 재생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걸 계속하면 신규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사실 좋게 보자면 우리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1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발전 시설이 있으면 이걸 직접 가져오기가 너무 힘드니 거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뭐 100만큼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을 내가 인증서를 구매해서 그만큼은 어디에선가 발전이 됐으니까 내가 이걸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네. 잘못 쓰면 최 기자 말씀한 대로 이거 뭐 그린워싱 아니야? 이거 자꾸만 돌아가면은 100박이 발전하는데 이거를 막 100, 200, 300씩 남발해 버릴 그럴 수도 수도 있지 있을 것 않겠어? 같아요. 뭐 이런 네.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거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상응하는 EAC만 발급해야 된다. 발급받아서 이걸 구매한 기업은 반드시 사용 후에 이거를 폐기 처분 또 돌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retire라고 합니다. 없애버려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은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보가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맞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확실하게 직접 받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해서 전기를 맞아요. 그럴 공급하거나.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증서도 때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유럽에서도 GO라고요. 네. 뭐 Guarantee of Origin, 확실하다. 원산지는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면 실효성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린워싱이 될 수도 있다. 네. 요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뭐 빅테크로서는 이게 아리백 실현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다하는 게 지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메타의 태양광 발전 소식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업종도 최근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음. 하나솔루션 이런 데가 지금 관련 주고 급등했어요. 근데 요즘 정말 막 좀 시장이 무섭기도 해요. AI가 붙은 주식이랑 AI랑 전혀 관련 없는 주식의 희비가 굉장히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쭉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또 막 AI 거품론 제기되면서 막 또 하락하고 이런 양상이 그럼요. 반복되고 있어서 투자에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예.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어디에 입지할 건지, 뭐 어떤 규모로 지을 건지 관심이 지금 많잖아요. 네. 참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 미포에서 시작한 이 SK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금 막 시작해서 터파기, 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SK그룹이랑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그 에이펙 때 방한한 아마존 웹서비스 맷 가먼 대표 추가로 2031년에 인천 경기 일대 신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할 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작년부터 인천 서구 가자동에 1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후보지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실사 작업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 뭐 데이터 센터가 뒷받침이 되어야 AI가 이제 활용도 되고 뭐 학습도 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예.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처럼 고립 전력망 구조에서 전력 공급이 감당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 미국에서 보면 너무 데이터 센터가 전기 수요를 빨아들이니까 지역의 전기요금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 오른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와요. 맞습니다. 일단 울산의 경우에는요. SK 멀티 유틸리티가 운영하는 LNG 복합 발전소에서 LNG 전력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뭐 울산 외에 나머지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음. 최근에 JTBC 출연해서 한 그 여기에 관련한 답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 수석이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믹스 정책이다. 원전 일정 비율 그리고 현재 10%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훨씬 더 높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확장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걸 늘릴지,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그리고 말씀하신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다뤄봤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AI로 모든 관심이 쏠리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확대와 함께 에너지 전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게 돼야 AI도 활용이 되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두 개는 같이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속 되겠습니다. 가능한 AI. 좋습니다.